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당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특히 핵실험 강행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예년보다 석 달 일찍 괌 일대에서 대형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주는 거란 분석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까지 한미일 협력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정치국 상무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시군의 말단 간부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 간부 중 가장 먼저 호명된 걸 감안해 보면 경제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인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에선 어떤 대남, 대미 정책 기조를 내놓을지, 특히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2017년 9월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핵실험 진행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 뒤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려는 한미의 경고 메시지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이런 분위기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명을 요구한 자리.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도발을 정당화하며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This clearly proved that diplomatic engagement and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claimed by the United States are no more than smoke screen to cover its hostile nature of policy toward DPRK. Однако пробл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прямую касающие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нашей страны, не могут решаться через прими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нкционной дубинки, ведущее к серьезным побоч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다만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평안북도 동창리와 평안남도 개천 그리고 평양과 함흥 등 4곳에서 짧게는 110km에서 길게는 670km 사거리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동시다발로 8발을 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몰아치기 발사에 한미는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데 이어서 공중 전력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 8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임스,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을 마친 신형 탄도미사일들로 추정됩니다. 이미 실전 배치했다. 유사시 다양한 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한미가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 직후에 발사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자주권이 침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적대 세력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억제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이제 핵무기로 상쇄를 하면서 결국 남북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맞서 역시 8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 상공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투기 20대를 동원한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공군은 괌 앤더슨 기지에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이건함과 링컨함 등 핵항모 2척을 포함해 함정 15척, 군용 항공기 200여 기를 동원해 용감한 방패 훈련을 괌 인근 해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한국이 또 공세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을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추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억제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막을 수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단추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4년 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은 ICBM인 화성 14형을 쐈고 미국은 B-1B 전략 폭격기로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하지만 북한은 미국 괌 기지 공격을 위협했고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발사까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비슷해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미 훈련에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로 괌 포격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보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론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이 커졌던 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대강 대치는 더 격렬해질 거란 우려입니다.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그 당시에 GPS 교란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등 과거와는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도발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예측 곤란한 이런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가 잇따르면서 한미일 공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과 외교차관들이 잇따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외교차관 협의회선 경제 안보 등 글로벌 현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협의를 마친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손을 잡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차관은 아울러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build a safer,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장 차단에 활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어떤 군사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대중 견제도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북 견제도 되는 그런 좋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우선일 텐데 이제 이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얹어서 이제 대중 견제를 위한 활동까지 이제 미국은 하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윤석열 정부가 아마도 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대응만으론 억제하기 어렵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견은 언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 여기에 대북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는 더욱 분명해져 한반도는 상당 기간 대결 국면 속에 요동을 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동란이라고 하면서 극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렵기만 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자력갱생 구호 아래 건설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평양 화성지구의 만세대 주택 건설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세워놓는 건 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성과이기에 이렇게 건설 사업에 몰두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 북한의 경제 활성화는 난망해 보입니다. 네, 북한의 팍팍한 경제 실태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당중앙의 둘이 일치 단결해서 방역 대전과 경제 건설에서 다 같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라는 큼지막한 구호 아래 마스크를 낀 채 기계 가동에 한창인 공장원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경제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윤학기업소에서는 국가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데 맞게 모든 단위들에서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봄 가뭄 탓에 대규모 인력 투입이 절실했던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달 초만 해도 농촌 지역 발열자가 유독 줄지 않는다고 언급한 북한. 인구가 집결되는 도시 지역들에서 5월 17, 18일경부터 당일 유혈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반면에 일부 농촌 지역들에서 유혈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도 전국의 모내기 작업을 90%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모판자리를 제외한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것은 농장이 지난해보다 유를 앞당겨서 모내기를 끝낸 것으로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 장기화된 제재와 국경 통제 속에 코로나19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보건위기 자체로 인한 어려움보다 이것이 보건위기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식량위기가 전면화되거나 계획경제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이 체제에 더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5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모든 경제 사업을 이민 생활에 그리고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자력 번영이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 발전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8차 당대회 폐막 닷새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집행에선 경제 건설 부문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북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조차 없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에 강화된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나빠졌다.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 하에서 북한 경제를 어찌됐든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한 어떤 경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내세울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원했고 특히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건설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1년에 10,000세대씩 5만 세대 주택을 평양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을 앞두고 송신 송화지구 만세대 주택 준공식을 열고 대대적인 성과로 선전했다.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절야전을 벌여 불과 1년 사이에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 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권을 일떠 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비상 방역을 선포한 지금도 북한은 건설 분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식수까지 한 평양 화성지구 만세대 건설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장을 찾아 건설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나섰고 자재 공장들도 화성지구 물품 조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우리 공장이 맡고 있는 몫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부재를 제 길에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온 공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건설 사업에 투입한 군인 수만 명에게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대변인도 북한이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백신 효과에 회의적이던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건 건설 분야에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아파트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돈을 내지만 돈주라고 하는 민간 자본가의 돈도 끌어들여서 짓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화폐가 순환되고 경기가 순환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모내기, 김매기 등의 온 힘을 쏟고는 있지만 농업 부문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의 위성 자료를 보면 4월 중부 지역 일대에 발생한 가뭄은 5월 말 북부 지역인 함경도까지 확대됐다. 비료 수입도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쳐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주민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맡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편을 드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 상태가 되면 중국도
북한의 어떤 행위를 무한정 용인하기는 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근데 한 8월, 9월, 10월 정도에 오미크론이 좀 수그러들더라도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단기간에 체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어떻게든 경제 성장 동력을 내부에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30년 넘게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자력갱생을 통해 어떻게든 버티며 위기에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언제든 제재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도 마비되지 않을 정도로의 비효율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이제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이 조금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꺾으면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코로나19를 유례없는 엄혹한 시련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 계획은 무조건 완수할 것을 강조하는 북한.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은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TV 매체 등을 통해 연일 사례를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들에게 도시락을 사다 준 할머니의 사연, 또 의료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 등인데요. 이런 미담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걸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책상 위 한 봉투가 보입니다. 곧이어 눈물을 삼키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밥 안 계속 온몸이 됐어. 정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을까?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대 비상 방역 기간 동안 군인들과 주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방역 활동으로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밤 11시까지 기다려 손수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는데요. 군인들은 밥값이 담긴 돈 봉투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이걸 돈을 받나? 군대들한테 이게 무슨 돈인지 아나? 이건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섬에 나가지고 되면 이민들이 너도나도 그러면 군인들 먹는 거 보기 전에 안 가갔다면 너도나도 한 집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건. 할머니에게 밥값을 전하려는 군과 이를 끝내 사양한 할머니 사이에 미담을 전하며 영상을 끝을 맺습니다. 봉투는 여기서 저기로 수없이 덜고 돌았지만 종은 서로에게로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최근 북한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한 5월 12일 이후 20일간의 성과를 공개했는데요. 정치국 회의와 군인들의 대민 사업과 함께 당과 군인의 헌신에 감동받은 주민들의 사연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자식들보다도 또 자기 가정보다도 또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구나. 고난의 행군 시기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위기 극복을 시도했듯 코로나19 초기 군을 동원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북한. 한편으론 방역 미담 같은 감성적 접근도 활용하며 주민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메시, 네이마르도 즐겨 한다는 이 테크볼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몸풀기나 순발력 훈련 등을 위해 많이 한다는데요. 이 테크볼이 요즘 북한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건체조도 새로 보급되는데요. 북한의 생활체육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살짝 볼록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테크볼이라는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데 2014년 헝가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최근 테크볼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크볼은 축구 선수들의 공 다루기 기술을 연마하는 효과적인 훈련 수단으로 되고 있어 축구 선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볼 경기장의 규격은 물론 활처럼 휘어진 테이블과 공의 무게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3번 안에 넘겨야 하는데 손과 팔은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 규칙을 탁구와 비교한 점이 흥미로운데요. 탁구 경기에서는 현혹키를 연속 2번 진행하고 교체하지만 테크볼 경기에서는 현혹키를 연속 4번 진행하고 교체합니다. 국제연맹과의 교류가 없는 북한은 헝가리에서 전량 생산하는 테크볼 테이블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예, 2020년도에 그 2년 전에 아마 헝가리 국제 테크볼 연맹에서 북한에다가 테크볼 테이블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테크볼 테이블을 보내갖고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협회를 이제 결성해서 테크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55조에 노동과 국방을 위해 체육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하는 등 체육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선보인 인민보건체조입니다. 산림집과 작업장 등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점이 눈에 띕니다. 다리 운동, 가슴 운동, 숨쉬기 운동 등 모두 12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국민체조와 비슷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주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가 된 만큼 생활체육도 중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허준 선생 하면은 조선시대의 명의로서 우리는 물론 북한에서도 민족의 위인으로 평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네, 허준 선생의 묘가 경기도 파주의 민통선 안에 있는데요. 최근 선생의 묘역에 탈북민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하영 리포터가 그 현장 함께 하셨다고요? 네, 남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짝을 이룬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날 이 허준 선생 묘역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가 함께 해봤습니다. 네, 허준 선생 묘가 이제 남북이 나뉜 한반도 허리 부분에 있잖아요.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손발을 맞추고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이 현장 함께 보시죠. 민통선 도로 옆 울창한 숲을 사이로 표지판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1991년 처음으로 발견한 허준 선생의 묘. 끊어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남북 모두 민족의학의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있는데요. 선생의 묘 근처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오늘 DMZ에 평화통일 나무를 심으러 왔거든요. 네. 저도 함께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함께 심으러 가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탈북민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통일된 푸르른 한반도를 꿈꾸며 나무 심기의 자원에서 나선 건데요. 오늘 이 심어진 묘목들은 이후에 이 DMZ 곳곳을 이제 평화공원 혹은 남북통합의 숲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옮겨지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뿌리가 깊이 잠길 정도로 땅을 판 뒤 묘목을 옮기고 물을 흠뻑 적셔줍니다.
심어야 할 나무는 350여 그루로 산사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거는 어떤 나무인가요? 아, 이거요? 자작나무요. 자작나무예요? 네.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나무를 심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힘을 많네요. 네, 힘을 합쳐서 덥습니다. 더워요. 네. 돌을 고르고 땅을 밟고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심고 있자니 두고 온 북녘 고향 생각이 간절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먹을 거 바꾸고 또 중국에다가 그 위아버리를 밀가루랑 바꾸느라고 해가지고 산이 거의 벌거숭이에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준비하고 이렇게 수많은 묘목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약간 뭉클하다고 할까요? 섭씨 30도의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하지만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마음도 나눕니다. 봉사하러 왔는데 당연히 저희 조원한테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나무 심기엔 특히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내 위치한 한 농원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무를 정성스레 심은 만큼 앞으로는 잘 가꾸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무를 함께 심은 남북 청년들은 어떻게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짝을 이룬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진 건 지난달. 한 조에 4명씩 10개 조가 묘목 심기 같은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하나씩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똑같은 숫자로 모집해가지고 했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 그런 거 느껴가지고 뿌듯하게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배경도 문화도 다르지만 봉사라는 우산 아래 모인 겁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단 만남과 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제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한국 땅을 밟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기성세대 탈북민은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흐뭇한데요. 그렇게 남북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다음에 봉사함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그냥 이 봉사를 쭉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과도 부쩍 가까워진 청년들. 2조랑 7조가 되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되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지금 약간 알아가는 단계라 자기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서로 알아가는 중이고요. 되게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고. 나무를 심으러 출발하기 전 앞으로의 봉사 계획까지 점검해 봅니다.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뭘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원봉사단의 출범을 알린 나무 심기 행사. 함께 분단의 땅을 밟고 구슬땀을 흘리며 첫 삽을 떴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나무를 다 심은 후엔 각자의 염원을 담은 펜날을 꽂을 차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이 나무들엔 어떤 이름표를 붙일까요? 저희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으로서 나무 심기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통일의 희망을 뿌리내리다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데요. 북한에서 과연 우리 부모 형제들, 자식들을 두고 온 형제들이 과연 우리가 이 남한에서 북한산에다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는 거를 알까? 건강하게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속히 이 통일이 앞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땀을 식히며 하루의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자원봉사자들. 오늘 이들은 미래 통일의 숲이 될 나무도 심고 작은 통일, 소통도 이뤄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더 힘들었지만 진짜 보람되고 저 나무들이 좀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저 이북 땅에 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들의 키가 다 자라기 전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를 오가며 일상을 공유하고 이 나무들이 다 컸을 때쯤엔 통일된 한민족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저희 남북의 창 제작진이 북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남북의 썰과 함께 남북의 짤도 만들어서 유튜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북의 짤은 여름철 인기 메뉴 평양냉면을 잘 만드는 북한의 냉면 최고 맛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잠깐 보시죠. 북한이 올 들어 3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를 썼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코로나19 백신을 북한 전 주민들에게 한 번씩은 접종시킬 수 있고요. 그 돈으로 쌀을 산다면 올 식량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북한 TV에서 드론으로 평양 시내를 촬영했는데요. 날은 화창한데 코로나19 탓인지 인적이 뜸합니다. 이 영상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